인천사회서비스원 신상준 부연구위원과 함께 누구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ESG 경영과 관련한 마무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리에 모셔서 사회복지관의 ESG 경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제 그 세 번째 3G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복지관의 ESG 경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적용하는데 이제 필요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만 거기에 맞게 과연 어느 정도 실천이 됐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는 현장 적용에 뭐 어려운 점이 좀 있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예.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었을 때에 네네. 실제로 그 ESG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조금 연관시켜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네네. 이제 한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좀 사회복지 영역에 좀 더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로 ESG 경영에 보다는 약간 그 사회복지 영역에 좀 초점을 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이제 PPT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제로 그 사회복지관의 그 ESG 경영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네.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실제로 그 ESG 경영을 하겠다라는 사회복지관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기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ESG 경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초기 점검에 그런 목표를 두고 있었고, 그 사회복지기관에 쉽게 적용하거나 그리고 필수 조건과 점검 사항 등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네네. 이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척도를 통해서 이제 점수를 도출하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성과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좀 간략하게 체크리스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뒤에 PPT를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ESG가 개념이 실제로 처음 논의된 그 UNGC의 그 Who Cares Win이라는 보고서에 그 네네. ESG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각각의 ESG별로 이러한 가치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였고요.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이 각각의 가치별로 그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우선은 체크리스트는 크게 실제로 도입하기 위한 그런 점검 사항과 해야 될 방향, 그리고 ESG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뒤에 PPT를 보시겠습니다. 예, 그 뒤에 PPT는 그 ESG 경영의 필수 조건들을 저희가 마련을 하였는데요. 필수 조건이라 한다면은 ESG 경영에는 꼭 이러한 조건들이 전제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6가지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그 기관장의 의지라든지 ESG 관련한 사전 교육, 그리고 기관의 ESG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조직 운영 체계에서 ESG 가치를 반영하고, 그리고 다양한 ESG 유형을 먼저 기관의 특성에 맞게 확립하면서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성과 중심으로 인해서 ESG 경영을 해야겠다는 필수 원칙을 6가지로 제안했고요. 네. 다음 PPT를 보시면은 일단 점검 사항입니다. 이 점검 사항은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 중에서 해당 기관에서 좀 선별적으로 적용하여서 ESG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음 PPT는 저희 E와 그리고 다음 PPT는 S, 네네. 그리고 다음 PPT는 G 별로 해서 다양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네. 즉 이 체크리스트를 모두 선정했다고 해서 ESG 경영을 우수하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의 일부만 되었다고 해서 ESG 경영이 떨어진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일종의 이 체크리스트 중에서 일종의 한 가지나 뭐 몇 가지만 하더라도 ESG 경영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버넌스에 보면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운영, 민주적인 조직 운영, 다양한 위원회 구성, 윤리 경영, 정치 종교적 중립성, 또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조화,
이래서 이제 공공의 분야를 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세밀하게 이 포인트를 나눠 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이 체크리스트는 저희 연구진에서 같이 개발한 건데 이 굉장히 세세합니다. 네네. 세부적이고요. 그리고 조금 뭐 민감한 사항도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한다면 여기서 정치 및 종교적 중립성인데 네. 사회복지관은 종교 기관에서 많이 운영을 하죠. 운영합니다. 아시듯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기관의 조직 운영에 정치 및 종교적 중립성, 종교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체크리스트를 그분들도 아시나요? 미리 보여주시진 않죠? 그 기관에요. 네네. 이거는 점검 뭐 성과를 통해서 뭐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확 터놓고 공유를 예, 해드립니까? 공유해서 한번 체크만 해봐라라고 네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세세하게 하면서 혹시 뭐 좀 불편한 사항들이 유발되진 않았나요? 이런 부분은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분은 너무하지 않아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제가 불현듯 드는데. 예, 아까 그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치 및 종교적 중립성이 아마 조금 핫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ESG 경영을 한다는 거는 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강화하는 기관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강화하는 건데 어떤 뭐 제가 특정하진 못하겠지만은 어떤 기관에서는 ESG 경영을 좀 거부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존의 조직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민주적이라고 할 수 네. 있을 거예요. 그 민주적이라 한다면은 권한이 분배되고 네. 그만큼 책임도 분배되는 그런 조직 운영인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조금 거부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종의 그런 거버넌스 측면에서 그 정치 및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중에 그래도 가장 초점을 두는 부분들은 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5번째입니다. 즉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이해와 참여입니다. 직원과 주민이 함께 공감, 공유, 실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잘 구축하였나. 예, 네,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군요. 예, 그 왜냐하면은 그 ESG 경영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한 모델을 구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네. 그 다양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마 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는 거는 그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그 확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주민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 정부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조직 운영에서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면은 말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합의하기가 좀 어렵죠. 네네. 그것이 아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만큼 조직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한다는 거는 그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참여가 조금 필요한다. 근데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 네. 다만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마 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을 하셨고요. 그 방안들은 사실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나 이렇게 많은 체크리스트와 연구를 하시면서 그래도 이거를 더 담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뭐 그런 아쉬운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그 연구가 하나의 그런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되다 보니까 네네. 그 실증 연구 즉 그 사회복지관의 종사자들 그리고 실제 사회복지기관 운영의 그 형태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네. 제안하는 차원에서만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네. 후속 연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사회복지관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네. 그리고 ESG 경영하는 기관의 특징들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서 다양한 모형들을 개발하는 것이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즉 이러한 모형들을 개발해서 어떤 특정 복지관은 이러한 모형인데 왜 이러한 모형인지에 대한 이유들을 좀 찾아서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복지관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이유를 확인하고 네. 그러함으로 인해서 ESG 경영에 관심 있는 복지관이 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기관의 환경에 따라서 좀 고려해봐서 이러한 지역이나 이러한 기관의 특성이 있다면은 이러한 모형을 적용해 보는 것이 좀 적합해 보인다라고 제안하는 것으로 조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성 특성 뭐 이런 다양한 거를 좀 특성을 넣어서 또 연구 자료를 만들고 싶다는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이신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좋은 연구를 정말 어렵게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면서 그 긴 3편의 연구 결과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없게 마무리를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ESG 경영이라고 한다면 좀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도전적인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기존의 조직 운영과 다른 형식의 조직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하지만은 ESG의 핵심 가치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인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사회복지관은 법적인 근거나 그런 역사적인 뿌리를 봤을 때도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응축입니다. 따라서 ESG 경영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 시도함으로 인해서 그 ESG 가치를 하고, 그리고 앞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ESG 경영을 함으로 인해서 기관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네, 것인데, 네.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의 조직 운영 역시 하나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ESG 경영을 도입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이다. 예, 이제 변화를 할 예정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사회복지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 연구에 어려움도 그만큼 많지 않으셨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대로 다 실천이 된다면 정말